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생활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에서 이중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중 메시지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과 사실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를 이야기해요. 이중 메시지의 예를 들자면 동생과 제가 집에 같이 있어요. 마침 동생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볼륨을 엄청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시끄러운 거죠. 동생이 소리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마침 동생이 물어봐요. 소리 괜찮냐고. 제가 그러면 제 본심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소리가 너무 좀 큰 것 같아. 소리를 좀 줄여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중 메시지는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알아서 해의 의미는 알아서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동생이 받아들이기엔 이게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과 내포된 의미가 다른 그런 의사소통을 이중 메시지라고 해요. 이런 이중 메시지가 대학원 생활하면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님과 소통을 하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면 좋은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의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요. 똑같이 연구실에서 나의 어떤 손윗사람들, 사수, 이런 선배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속으로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 그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죠. 차라리 겉으로 대놓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더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 경우에는 이런 이중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로 제가 어떤 실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의미신가요? 이런 의미신가요? 이렇게 의미를 조금씩 좁혀가는 식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좁혀 나가면서 그런 이중 메시지를 좀 명확화하는 방법을 택하곤 해요. 그래서 교수님을 포함한 연구실 내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가 끝났을 때, 내가 확실하게 무엇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미팅에 참여를 하곤 해요. 제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된 것도 예전에는 모호한 상황에서 그렇게 모호하게 끝나는 회의들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회의에서 모호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 회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회의가 끝났을 땐 각자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의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시간 낭비도 많았고, 제 감정의 소모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실제로 그런 걸로 인해서 직장 내 대인관계도 안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엔 약간 껄끄러울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모호함을 줄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뭔가 까칠하다거나 뭔가를 따진다라거나 이런 평가를 듣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 감수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감당해야 됐던 그런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수많은 시간 낭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까칠하다면 까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좀 너무 이렇게 분명한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차라리 일에 있어서는 조직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분명한 걸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실 안에서 일어나는 이중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명확화하는 어떤 단계를 거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꺼림직한 그 뭔가 있는 그 느낌이 분명 맞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수용하고 어느 만큼 감당할 것인가를 스스로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재된 메시지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거나 나에게 어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그걸 다 들어줘야 할 의무는 저희는 없거든요. 대학원생으로서 저희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과 심리와 상담 등을 공부한 그런 제 견해로서는 우리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은연중에 강조되는 그리고 강요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눈치를 보거나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강화해 나가고 조율해 나가는 것도 대학원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의 스킬이다라고, 사회적 스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대학원도 하나의 사회로서 그 안에 다양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중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중 메시지는 말하는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는 바와 내재된 의미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런 내재된 의미가 본인의 생각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거나 본인에게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잠재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그걸 다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파악을 하시되 어느 선까지 내가 감당할 것인가를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그런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도 받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나의 중심에 놓고 나를 좀 더 보살피고 그리고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